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J0125의 2017이라고 불리는 백색 외성으로 태양의 질량의 0.14에서 0.184배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백색 외성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서 이 천체만큼 이상한 것도 없죠. 왜냐면 이런 백색 외성이 현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빅뱅이 일어나기 최소한 약 1413억 년 전부터 우주에 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색 외성은 이론적으로 현재 우주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천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천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 빅뱅 이전에 별이 존재했던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항성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을 내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데요.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력이 외부의 중력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중력에 의해 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빛을 내며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부의 힘과 외부의 중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은 이 평형이 깨질 때 항성이 죽음을 맞이할 때 만들어지죠. 보통 우리는 귀여운 고양이를 봤을 때 죽음을 맞이하지만 항성에게 죽음은 자신이 가진 수소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항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소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기는 청력이 외부의 중력보다 약해지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항성의 중심핵이 가장 먼저 항성 안쪽으로 힘없이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중심핵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중심핵의 온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심핵을 감싸고 있던 수소가 높아진 온도 때문에 다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시작된 핵융합 반응에 의해 별의 껍데기 부분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별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성이라는 이름처럼 이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간 별들은 원래의 크기보다 더 밝고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의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인 헬륨까지도 핵융합 반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심 핵이 수축하며 밀도가 높아져 중심의 압력과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의 찌꺼기인 탄소가 중심 핵에 빨래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항성의 중심 핵에 이렇게 탄소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핵융합 반응이 약해지면서 중심 핵이 계속해서 수축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다시 밀도가 높아져 중심 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껍데기 부분의 핵융합 반응이 빨라지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껍데기 부분이 계속해서 팽창해 우주 공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성의 중심핵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노출되는데요. 이때 노출된 중심핵에서 나온 빛에 의해 팽창한 껍데기, 가스 덩어리들이 이온화되며 빛을 내게 되면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빛을 내는 천체, 탄소 찌꺼기가 뭉쳐있는 천체가 바로 백색 외성이죠. 이렇듯 백색 외성은 별의 찌꺼기가 중력에 의해 단단하게 뭉쳐지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보통 지구보다 조금 더 큰 지름에 태양의 질량의 절반 정도가 들어있을 정도, 보통 1세제곱센티미터당 1500kg의 물질이 들어있을 정도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이죠. 이는 우리가 이 천체를 숟가락으로 떴을 때 이 숟가락 안에 12,000kg, 자동차 8대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밀도죠. 조금 더 말을 보태보자면 백색 외성의 경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빛은 항성의 중심에서 일어났던 핵융합 반응의 열이 남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백색 외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을 식어가는 별, 별의 시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백색 외성 자체는 어떤 비밀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백색 외성이 어떤 천체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별의 약 95% 이상이 백색 외성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리우스 B라고 불리는 백색 외성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이 백색 외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할리우드 방식이라 앞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 백색 외성의 비밀은 바로 질량에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항성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항성의 질량, 즉 수명에 따라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전부 다른데요. 항성의 경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외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질량이 큰 만큼 중력도 강해서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태양을 기준으로 해보자면 태양보다 질량이 3배 정도 더 무거운 별의 경우 약 6억 4,150만 년이나 살 수 있지만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이 될 정도로 무거운 별의 경우 약 3,162만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태양의 질량의 8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별은 무려 175억 년이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 봤던 J0125-2017의 경우 태양의 질량의 약 0.14에서 0.184배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백색 외성을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의 질량을 이용해 이 천체가 전에 가졌던 질량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 천체가 가질 수 있는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0.2배에서 0.334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별의 수명이 5,500억 년에서 1,551억 년이라는 것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빅뱅이 일어나기 최소 1413억 년에서 최대 5362년 전부터 존재했던 별의 마지막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체는 J0500-0930이라고 불리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으로 태양의 질량의 약 0.17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백색 외성입니다. 이 백색 외성을 아주 자세히 보면 마치 오래된 전구처럼 깜빡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천체가 어떤 무언가를 공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항성과 행성이 공전할 때처럼 항성과 항성이 공전할 때도 별에서 밝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무언가를 공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이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있죠.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의 공전 주기를 보면 9.458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단주기 쌍성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천체와 비슷한 천체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감이 오죠.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공전하는 쌍성계의 경우 이 두 항성이 가까워질 때마다 중력이 더 강한 질량이 더 무거운 항성이 더 가벼운 항성의 질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J0500-0930에서 일어난 일도 이와 같죠.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동반성을 공전할 때 질량을 빼앗기게 되면서 평범한 백색 외성에서 극저질량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되었을 겁니다. 약간 어거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극저질량 백색 외성들이 대부분 쌍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로선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동방성에게 질량을 빼앗기고 있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애초에 어떤 항성이 백색 외성 단계로 들어오면서 자신의 질량의 90% 이상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양념이 후라이드가 되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태양과 비슷하거나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백색 외성 중에서도 낮은 질량, 태양의 질량의 0.3배 이하의 백색 외성들을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극저질량 백색 외성은 현재 우주에는 이론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천체죠. 왜냐면 이런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려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 최소 1413억 년 전부터 백색 외성이 될 수 있는 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체가 빅뱅 이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극저질량 백색 외성의 경우 대부분 동반성을 가지고 있는 쌍성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를 통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처음에는 평범한 백색 외성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무거운 동반성에게 질량을 빼앗기게 되면서 질량이 가벼워지게 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극저질량 백색 외성은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동반성에게 질량을 빼앗기는 과정을 찾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질량의 백색 외성으로 태어난 이후에 동반성에게 질량을 빼앗기면서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만들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극저질량 백색 외성에 비밀이 생긴 건 단순하게 우리의 항성진화 이론이 이런 천체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 현재의 나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